얼마 전에는 용의 눈물을 스트리밍 해주더니 지난 며칠 동안은 불멸의 이순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감이 밀려 있어서 못 본 척 지나가려다 결국 또 봤습니다. 외란 이야기를 보면은 늘 그렇듯이 도중에 하도 열이 받아서 잠시 그만두고 선조와 인조에 관한 책을 꺼내서 읽다가 밤늦게 다시 틀어서 봤어요. 선조와 인조는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명백한 경고와 위협을 무시했고 정확한 정세를 읽는 게 아닌 혐오 정서와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판단했고 백성이 도륙당할 때 자기 안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공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하찮은 자들을 높게 샀으며 세자를 아들이 아닌 정치적 경쟁자로 여겨 질투했습니다. 한 번의 전쟁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지리멸렬하다가 곧바로 다음 전란을 이끌어낸 것도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남이 나쁘다면서 궤변으로 일관한 전후 대책까지 똑같죠. 이 정도면 그냥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자들이 아닌 이상 누구든 위기 상황에서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싹을 타고나는 게 아닌가 싶어 생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에 선조와 인조 같은 사람이 많다며 탓하기보다는 혹시 내 행동에 그와 같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면모가 있지는 않나 살펴봐야겠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였습니다. 날씨가 좀 찌뿌둥한데 이 노래 덕분에 뭔가 좀 상쾌해지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강근양님, 비 내린 뒤에 신선한 기분 좋은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남 탓 안 하고 제 인생 살아볼게요. 늘 좋은 오프닝 감사해요, 웅디. 아이고, 우리 강근양님께 또 우리가 배우네요. 저는 이게 날씨가 좋지 않다고 방금 1초 전에 찌뿌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똑같은 날씨도 비 내린 뒤에 신선하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강근양님 같은 이 마음을 또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김미숙님, 웅디 반가워요. 주말부터 오늘까지 비가 내리니까 벌써 장마 온 것 같네요. 내일은 태양을 볼 수 있겠죠? 내일은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혜영님, 비가 오고 습한 날은 잔머리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열심히 빗질 중입니다. 웅디는 안 그런가요? 저는 빛이 너무 센가? 빗질을 하면 더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거를, 약간 산발한 것처럼 막 그렇게 돼가지고 빗질을 한참 하다가 요즘엔 또 빗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머리는 어렵습니다. 그냥 돈 내고 나도 많이 맡길까? 어렵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오늘은 성년의 날을 맞아서요, 성장 영화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김윤석, 유아인 주연의 2011년도 작품 영화 완득이에요. 유아인 배우 그 드라마 반올림부터 참 지금까지 멋지게 잘 성장하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 소리도 없이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배우 얘기도 같이 더불어서 완득이 이야기 많이 해볼게요.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위인들에겐 호가 있다.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야마 너 한다! 야마 너 한다! 오, 야마, 너한두. 그쵸. 야, 야마, 너한두. 연마 도안드. 저렇게 뭔가 약간 그 반쯤 먹힌 발성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존재감이 뚜렷한 김윤석의 어떤 그 그렇죠. 놀라운 연기력입니다. 좋은 배우의 좋은 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거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좋은 배우들에게는 음. 자신들만의 대사의 리듬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김윤석 배우가 딱 예, 보면 예. 그렇잖아요. 지금 얀마 도안득 별거 아닌데도 리듬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씬의 전체 분위기를 자기 말의 리듬에 딱 맞춰버리는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을 뱉는 순간 맞아요. 마치 무슨 피아노 조율하는 것처럼 그렇죠. 영화 전체의 호흡이 딱 거기 맞춰져요. 맞아요. 그럼 진짜 그럴 때 보면은 야 신기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그 우먼 인 더 윈도우라고 아, 네네네네. 그 저기 히치콕의 이창 갖다가 네네. 오마주한 영화더라고요. 봤는데 캐스팅이 너무 화려해서 봤는데 영화도 너무 좋고 네네. 그 영화 속에서 게리 올드만이 딱 그래요. 게리 올드만이 사실 뭐 까메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 시퀀스 그렇군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네. 역시 와 나올 때마다 역시.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냥 씹어 삼켜요. 네네. 네, 딱 그 말의 호흡으로 네네. 대단한 배우입니다. 그렇죠. 야. 한국의 게리 올드만 김윤석. 갑자기. 알겠습니다. 자, 김윤석, 이화인 주연의 2011년도 작품 12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완득이를 만나봅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수로 예뻐주세요.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갈수록 뭔가 좀 예뻐졌는데? 이제 갈수록 멋있어졌죠. 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평상시에 이런데요. 오늘 비가 와서 더 촉촉해 보이는 게 아니라. 비가 와서. 그렇군요. 완득이가 10년이 됐네요. 완득이가 10년 전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유아인 배우가 예. 완득이를 맡고 나서 진짜 네. 맡기 전과 맡고 난 후에 완전 다른 위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가요? 네. 이 완득이가 2011년도 있었는데 이 예. 영화를 찍고 나서 네네. 충무록의 블루칩으로 완전 급부상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연기가 뭐랄까 반항아 같으면서도 자신의 그렇죠. 삶에 순종하면서도 맞아요. 막 근데 그게 되게 절묘했거든요. 이때 나이가 26살인데 고등학생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또 뭐 많은 배우들이 네. 또 그런 그 동안의 묘미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렇죠. 또 유아인 씨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독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시대를 대변하는 청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유아인 배우가 그런 청춘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닌가. 완두기도 그렇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같은 작품도 그렇죠. 그렇고 네, 청춘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그런 좀 아이콘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영화 속에서 당대의 어떤 그 청춘의 일변도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완득이 같은 경우도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되게 순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또 끝까지 뭔가 분투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뭐 그게 어쩔 땐 짜증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쩔 때는 고집으로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마지막 장면처럼 끝까지 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근데 뛰는 장면이 중요하죠. 좋죠. 되게 네. 중요하지 이 영화에서. 네. 그 옛날에 70년대 로키 같은 경우도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춘의 로키가 모습. 그랬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 남들이 네네. 100명이면 100명 다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혼자 끝까지 분투해서 네네. 마지막 끝나기 10분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뭔가 스스로를 뭔가를 이뤄내는 네네네. 30살 무명복서. 이게 참 그 영화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도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흥행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요. 그 해에 그 관객 순위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든 영화 3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완득이라는 작품이 독특했던 게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대가 없었죠. 물론 물론 김윤석이라는 카드가 있었고 유아인 배우가 이 작품 전에 성균관 스캔들로 드라마. 네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잖아요. 예. 하지만 영화가 뭐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단순하게 소식이 없었던 엄마를 만나고 선생님과 제자가 좀 우애를 다지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흥행에 성공한 게 그 전까지 워낙 자극적인 한국 영화가 많았잖아요. 관객들이 이제 거기에 조금씩 지쳐가고 또 이런 영화에 대한 수요가 생겨난 게 아닌가 하면서 그 해에 이제 530만 명을 상당하죠. 네, 그렇죠. 동원을 했거든요. 저야 살인데. 네, 맞아요. 당대 그 같은 해에 아마 제일 관객 많이 든 거는 최종병기 활이었죠. 네, 그 작품도 있었고 써니라는 써니. 작품도 있었죠.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얼마 안 된 전이에요. 것 같은데. 예, 세상에 근데 10년 이 전. 10년 전 영화를 다시 보는데 예. 이 유아인 배우가 연기하는 완득이를 보면서
유아인 배우가 저렇게 연기를 잘했구나. 네. 지금은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느껴지지만 그 10년 전에 그 완득이를 연기할 때 그 호흡이라든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신만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형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기 잘하죠. 네. 10년 전과 지금 변하지 않았다? 아니요. 10년 전에도 이미 농담입니다. 네. 계속 발전하는 배우죠. 네. 완득이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장 영화로 골라봤는데 변호사님은 당시도 보시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보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또 김래령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네, 작품인데요. 예. 연애소설이라든지 청춘 만화 청춘 마마요? 청춘 만화 감독을 하신 이한 감독님이 네, 저자였죠. 예. 이게 지금 근데 전작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깜짝 놀랐어. 완득이가 워낙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비슷한 그 소재, 뭐 예. 우아한 거짓말, 뭐 증인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네,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죠. 특히 이 영화가 약간 주제가 사회적으로는 좀 무거울 수 있는데 네. 이 와중에서 또 이제 이 완득이와 또 학교에서 반에서 1등하는 그 친구와의 약간의 러브 스토리도 나오면서 선생님이 또 그걸 물어봐요. 너네들이 어떻게 사귀게 되었냐면서 1등하고 꼴등이. 네, 1등하고 꼴등이 막 그런 것도 이제 유머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과하지 않은 유머, 맞아요. 막 억지 웃음을 내지 않는 거, 막 표정 일그러뜨리고 이런 거 없이 그렇죠. 되게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억지 눈물 이런 것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더 좋지 않았나. 그쵸. 억지 눈물이 없다라는 거는 참 우리나라에서는 특출난 일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작품 딱 보게 되면 뭐 그런 식의 설정이 없으니까. 일단 그리고 주변 환경 설정이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영화 속의 주변 설정이 좀 세요.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그렇죠. 빈곤층, 장애인, 네. 뭐 교육 문제 네네. 다 나오죠. 그렇죠. 그 완득이가 그래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작품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데 그렇게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영화가 그것을 받아들인 지는 너무 늦었죠. 그렇죠. 항상 그런 점에서는 영화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근데 영화만 보수적이라고 하기에는 네. 실제 현실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된 지 지금 10년이 뭐야? 20년 훌쩍 그렇죠. 넘었는데 그 전부터 이미 맞아. 완전히 완연하게 맞아요. 이렇게 됐는데 해외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만 정치권도 그렇고 네네. 영화는 뭐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 인정을 안 하는 것 맞아요. 같지. 예,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을 그렇죠. 보면. 그래서 이제 완득이 같은 경우가 그것을 이제 그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한국 영화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작품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근데 완득이도 자신이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어서 네, 맞아요. 선생님이 너네 엄마 찾았다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를 찾았다고요? 뭐 이래요. 너네 엄마가 그래도 너를 모유 수유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나가시는 거다. 그랬더니 제가 엄마 젖을 먹었다고요? 막 이래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사가 또 그다음에 좀 재밌었는데 너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뭐 김치국에 밥 말아 먹은 줄 아냐? 이러는데 이 아이도 그 엄마의 존재를 전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또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충격을 받아요.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엄마가 또 외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되게 그렇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이제 엄마가 찾아왔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막 관객들로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두근두근하지. 네, 어떻게 반응할까 그랬는데 그냥 딱 그래서 라면 먹고 가실래요? 그렇게 담백하게 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서 이제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자기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또 엄마라고 찾아왔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관객들로 하여금 그렇지 저렇게 뭐랄까 마음은 어떨까? 저렇게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어떨까? 그런 거 오히려 좀 보게 만드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네.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일을 겪으면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지. 누가 네. 한국 영화 속의 모습처럼 갑자기 오늘은 BGM이 깔리면서 갑자기 맞아요. 음악도 안 나와요. 완득이에서. 뭐 했잖아요. 그건 누가 왜 하겠어요 그렇게. 맞아요. 영화 속에서나 그러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내면의 마음을 이해하게 안 되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여백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이게- 여백이 있어야 또 감정들이 더 그쵸. 살아나고. 이렇게 또 다 줄거리 소개도 다 해주시고 핵심까지 짚어주시고. 끝난 건가요? 네. 줄거리 끝났군요. 그 당시에 제작자 원동현 대표가 완득이에 대해서 그간 스토리 중심이었던 한국 영화사에서 캐릭터 중심 영화로 선보인 변곡점 같은 영화다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 게 보통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인물들이 중속돼서 움직이고 거기에 관객들이 익숙하잖아요. 영화를 보는 게.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사건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사연들이 있죠. 근데 그 사연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게 한 편의 영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연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그것이 이제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득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거고 그 제작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변곡점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줄거리를 변호사님이 대충 해주시긴 하는데 네, 그렇죠. 조금 더 간략하게 짧게 할게요. 예,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예. 그래도 안 하면 서운하지. 그렇죠. 네. 완득이는 이제 고등학생이죠. 근데 완득이네 집 앞에 담임 선생님 동주 김윤석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불량해 보여요. 야, 너희 자습해도 뭐 대학 못 갈 수도 있어.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런 선생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 유일한 판타지예요. 네. 없어 그런 사람. 이 선생님이 또 완득이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완득이는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하지만 어머니를 딱 만났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화해하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뒤로 가면서 얘기들이 더 있긴 한데 네. 영화 모두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에 보셨어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사건 중심의 영화라기보다 완득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주변 이 인물들의 사연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야기이기 그쵸.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는 어떤 사건으로 기억되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 있잖아. 그 뭐 왜 저기 뭐야 저기 십몇 년 동안 지하철에 갇혀가지고 만두만 먹었던 얘기 있잖아. 이렇게 갔는데 네네. 이런 완득이 같은 경우는 좋은 영화라는 인상은 남는데 네. 다시 보면 또 새롭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완득이란 영화 속에 되게 다 캐릭터들이 현실적인데 네. 김윤석 배우가 연기하는 선생님 캐릭터는 너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현실에 있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보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러다가 애들이 학부모님한테 아니 엄마 선생님이 공부하지 말래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네, 더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저런 선생님이 없다라는 게 선생님 개인들이 저 영화 속에 보여지는 김윤석님처럼 훌륭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팎의 사정이 맞아요. 저런 선생님들이 가능하지 않게 만들게 작용을 하고 있죠.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선미님, 완득이는 유아인과 김윤석 배우의 케미가 폭발한 영화였습니다. 이영희님, 완득이 처음에는 애들과 도서관에서 책으로도 보고 나중에 영화로도 보게 됐는데요. 참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해주셨고 한지훈님, 오늘이 성년의 날이었어요? 저의 성년의 날은 친아버지가 못 주신 쌍꺼풀이 새롭게 생긴 날이었는데 벌써 20년 전의 일이네요. 벌써 20년 전이라는. 쌍꺼풀. 네. 저런 거 처음에 누가 만들었나 몰라. 쌍꺼풀. 그러게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네. 자, 오늘도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윤석, 유아인존의 2011년도 작품 영화 완득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인기를 모은 유아인 배우는 다음 작품으로 로맨스물이 아닌 영화 완득이를 선택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후에 유아인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파격 멜로를 다룬 이 작품으로 또 한 번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데요. 김희애 씨가 상대 배우로 나왔던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거 특급 칭찬이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특급 칭찬이야. 마지막이 좀 다른데? 1번 후회, 2번 밀회, 3번 면회. 면회 괜찮은데? 면회란 제목으로도 한 번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김희애의 나를 잊지 말아요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무법지대, 오늘은 김윤석, 유아인 주연의 2011년도 작품 영화 완득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스승의 날 같은 느낌으로 뭔가 그 학창 시절에 체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나이에 맞지 않게 당시에 다녔던 학교가 체벌이 전혀 없었던 학교. 네. 그렇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학교에 정말 체벌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와. 영화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가 의정부여고였는데 예. 그때 당시에 좀 아이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이 말씀에 잘 따르고 진짜 한 명도 뭐 도망간다거나 뭐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데. 그래서 아니 제가 듣기로는 여자 학교들도 체벌이 많다라고 들었었는데 전혀 그냥.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없었어요. 야, 신기하다. 나는 그냥 난 매로 맞는 게 소원이었어. 손으로 안 맞고 매로 맞는 거. 예,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이렇게 광고 나갈 때 웅디한테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완득이에 나오는 선생님 같은 분. 네, 너무 좋죠. 그래도 마음은 그런 분들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자, 영화 속에 재밌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떤 대사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만드기. 만드기? 네. 뭐냐면 아니 링에 올라갔는데 스파링을 완득이가 해요. 이제 킥복싱을 추천해줘서 교회에 이제 핫산이라는 그런 네. 인물이 그래서 킥복싱을 하러 갔는데 예. 거기서 너무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노를 선수한테 푸니까 거기 관장이 이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잘못 부른 거죠. 만드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핫산이 네. 완득이가 이제 교회에 매일 와서 그렇죠. 매일 기도 내용이 제발 똥주를 죽여주세요. 제발 똥주를 죽여주세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핫산이 완득이한테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전 영화부터 잘못 본 줄 알았더니 그 자매님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썼구나.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마 그 사소하게 귀여운 부분이 많아. 그렇죠. 아마 소설이 원작이고 맞아요. 그 소설 자체가 그 동명 소설이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초판이 20만 부였고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70만 부가 팔렸어요. 영화가 또 히트하면서 그 이후엔 더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원작이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완득이가 이제 잘 살려준 거죠. 네. 우리 이한 감독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완득이 전에 네. 나왔던 영화들은 사실 뭐 그렇게 그렇죠. 흥행한 영화들은 잘 없었고. 맞아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우아한 거짓말, 뭐 증인, 오빠 생각 이러면서 자주 만들었지만 아마 그 연애 소설이라는 작품도 이한 감독인데 기억나는 게 차태현 배우, 손예진 배우, 고 이은주 배우 나왔던 작품이었고 또 청춘 만화라고 그래가지고 권상우 배우. 네, 권상우 배우와 김하늘 배우 나왔던 작품인데 그 작품들이 그렇게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건 아니었죠. 네, 하지만 완득이를 통해 가지고 이한 감독이 이제 입지를 다지면서 꾸준하게 예,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밀착한 그런 작품들을 좀 선보이고 있죠. 네. 자, 이제 드디어 한번 배우들 얘기 한번 해봅시다. 김윤석 배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김윤석 배우 같은 경우는 그때 화제였던 게 뭐냐면 예. 이 지금 완득이 전작이 황해였어요. 진짜 저는 지금까지 참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한국 영화에 정말 크고 굵은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어떤 캐릭터도 맞아요. 면가를 능가할 수는 맞아요. 없다. 저 면가의 흉포함. 그 아니. 면가는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저건 사람이 아니야. 또 움직이는 이데올로기야.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회에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네네. 움직이는 이데올로기가 사람으로 형상화한 거야. 저거는 네.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어, 면가는. 그리고 거의 터미네이터잖아요. 아니 명가는 보이는 게 다 무기라서 그 족발 그 맛있는 족발을 그렇게 사람을 해하는데 사용할 줄은 몰랐는데 그럴 정도로 엄청 잔혹했고 나 마지막에 면가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 마지막 장면에 크레딧 딱 올라가고 뭐 이렇게 소리가 좀 불쭉 올라오는 거 있잖아, 공포 영화처럼. 그런 명가가 네 여기서 완득이에서 그렇습니다. 똥주 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선생님으로 돌아온 거죠. 저는 그 김윤석 배우 워낙 좋아하는데 네네.
영화 그 저기 천하장사 마돈나. 네네네. 아버지 역할이었죠. 그때부터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이 배우는 대단한 배우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그의 영화는 좀 이제 맞아요. 쫓아서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동원 감독이 이제 범죄의 재구성 보게 되면 천호진 형사가 나오는데 그 천호진 형사 옆에서 도움을 주는 후배 형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최동원 감독이 별 역할 아닌데 하는 거 보고 저 배우는 자기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타짜 같은 작품에도 이제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뭐 완득이 계속해서 이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도 타짜에서 처음 보고 네. 너무 정말 짧게 나왔지만 그 포스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거북이 달린다도 보고. 맞아요. 예. 그 작품도 그래서 있었죠. 와, 저 사람의 저런 연기가 그냥 나오는 연기가 아니다. 막 이런 느낌이 저희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네. 느낄 수 있을 정도 배우 같아요. 난 계속 면가가 떠올라서 명가 생각에 혼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면가 한국의 티천. 근데 김윤석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이제 리듬 얘기를 했는데 영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게 뭐냐면 연출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요. 미성년이라는 작품 보게 되면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네, 2년 전 작품인데 저한테는 그게 그 해 가장 잘 만든 영화 몇 편 중에 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네. 미성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일단 연출 욕심 많은 거는 다들 소문 들어서 그렇죠. 알고 있었고 유명하죠. 기자 생활 할 때는 또 근데 저는 그때 좀 삐딱하게 생각했거든요. 연기 잘하는 사람이 네네. 뭐 영화 전반이 어떤 식으로 디렉팅되고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 플로우 공정 과정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죠. 저렇게까지 어떤 그 연출의 이 어떤 그 욕심을 사사로이 드러내는 거는 네네. 별로 이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영화 찍고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렇죠. 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런 배우 출신의 좋은 감독들이 있죠. 클린트 네. 이스트우드 같은.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성년이라는 작품은 못 봤는데 한번 봐봐야겠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 네. 앞으로도 계속 뭔가 그 연출작으로도 어떤 그 굵은 활동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우리 김윤석 배우 얘기를 했으니까 유아인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유아인 배우. 유아인 배우. 여인 배우. 저는 뭐 최근에 그 소리도 없이라는 작품을 보고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유아인 배우가 저 영화를 선택했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뭐 감독도 그렇게 그 독립 영화 그런 거라서 감독이라든지 그런 작품에 대한 그런 어떤 잘 모를 때 유아인 배우가 나온다니까 그래도 뭔가 볼만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굉장히 살을 찌워서 네, 맞아요. 그 살을 찌웠는데 뭐랄까 굉장히 봤을 때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단백질 종류를 잘 먹어서 찌운 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슴살을 많이 먹어서 찌운 살.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몸 자체가 전체가 다 크게. 근데 그 연기를 봤을 때도 와, 이 사람이 그 대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소리도 없이. 대사가 없는 그 역할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치밀함. 맞아요. 그런 게 정말 이 사람은 연기에 완전 자신을 녹여내리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완득이가 근데 이미 10년 전 영화를 다시 봤는데 야, 이 사람이 이때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구나. 그쵸. 어떤 역할을 맡아도 자기만의 어떤 발성과 호흡으로 그 사람으로 녹여내리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인 고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유아인 배우는. 왜냐면은 그 남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그 동년배들에 비하면은 너무 일찍 연기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네네.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음 작품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네네네.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굉장히 큰 고민이 당연히 있을 맞아요.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좀 깔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네네. 매번 또 이렇게 영민하게 잘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완득이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인터뷰라든지 그런 조사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을 때 유아인 배우에게 지금 웅디가 말한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한 기자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아인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 그럴 때마다 글쓰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차분해지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또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게 또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소개도 오프닝에서 해주셨지만 유한 배우가 이번에 소리도 없이로 또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연기상을 받았잖아요. 그 수상소감도
화제가 되잖아요. 항상 수상소감 얘기할 때마다 화제가 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수상소감 전문을 아예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아, 수상소감 전문을. 네. 네, 그럴 정도로 말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잘 하죠. 진짜 이게 수상소감이 말로 한 게 아니라 글로 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미리 써가지고 정리를 했겠지. 예.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말도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 뭐 그게 좀 있네요. 유치하죠. 예. 네, 여기 읽어드릴게요. 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유명해지고 싶고 호명당하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또 배우가 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고 많은 인물을 맡으면서 제 자신에게 제 자신의 이름 앞에 떳떳하기가 참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고 감동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광 기쁨을 돌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또 이제 쭉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요즘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 멘트가 뭐냐면 난 호불호 갈리는 사람이야. 이화인 배우가 광고 멘트가 광고 멘트가 난 호불호 갈리는 사람이야. 또 그런 종류의 떳떳함이 네. 배우로서는 전 굉장히 좋은 그렇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요. 다음 작품 뭐 결정된 게 있나요? 네, 그 다음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라고 그래가지고요. 승부? 네, 마지막 승부? 아니요, 그냥 승부인데. 예. 네, 그 한국 바둑계 이제 전설 같은 인물들이죠. 조훈현, 이창호. 예, 그 영화에서 조훈현 역할을 이병헌 배우가 맡았고 유아인 배우가 이창호 했는데 이창호 기사하면 돌부처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둑을 둘 때 표정 변화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그 닉네임을 얻었는데 영화에서 또 어떻게 유아인 배우가 표현할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은 이창호 구단의 연기를 어떤 그 연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네. 소리도 없이 해서 대사가 없었던 겁니까? 빅피처였군요. 큰 그림을 그린 거였네요. 근데 이게 영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자체는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조은현과 이창호의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승부. 맞아요. 근데 이게 이병헌과 유아인으로 캐스팅이 결정됐을 때 이 제작자와 이 감독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너무 환하게 떠오르니까 네. 너무 웃기네요. 캐스팅만으로도 이미 야 됐다. 네. 됐다 끝났다. 그렇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연출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워낙에 디테일한 연기를 잘하면 시나리오에서 그냥 이 두 사람이 눈빛이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연기장에 들어가면 그 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감독들이 그 배우한테 이 책 보내놓고 시나리오 보내놓고 이게 참 겉으로는 별거 아닌 척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거의 매일 잠을 못 이루거든요. 답을 언제 보내줄지. 아니 그냥 진짜 떨리겠네요. 안 할 거면 안 한다고라도 그러겠네요, 진짜. 빨리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밤을 지새는데 야 이병헌 유아인 캐스팅 됐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을지 그러니까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건 뭐야? 뭐 이제 기사가 하나 떴는데 허지웅 쇼의 허남웅 씨가 김윤석을 한국의 게리 올드만이라고 얘기했다는 아까 한 20분 전의 말이 기사화돼서 그 웅디가 밥상 차려준 거에 저는 숟가락 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보이는 라디오 이거 예쁘게 하고 나와야 돼요. 자 실시간으로 기사가 나네요. 우리 김윤석 배우랑 유아인 배우 얘기했으니까요. 어머니 역할 배우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캐스팅이 바로 극 중에 이제 이 완득의 어머니 역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배우. 이자스민 연기를 했죠. 전 의원이. 그 당시 이제 이자스민 그 이제 배우로 제가 여기 영화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전에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그 다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완득에 나와서 영화를 통해서 또 다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을 섰잖아요. 거기다가 보통 보게 되면 한국 영화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문화 그 배우들이 출연한 경우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는 또 굉장히 많은 또 다문화 배우들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의 모습이지라는 게 너무 선명하게 각인이 되고 영화 연기도 되게 잘해서 이게 완득이가 엄마 딱 이 엄마를 보고 있는데 그냥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엄마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들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안아봐도 되냐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그 영화가 음악도 깔지도 않아요. 배경 음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네. 맞아요. 나중에 이 영화가 2011년도 개봉했는데 2012년도에 이 자스민 의원이 되십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비례대표로.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뷰하신 거를 보니까 이 다문화라는 말이라는 게 더 이상은 안 써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이 말을 안 쓰면은 그나마 있는 지원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름을 붙여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자연스럽게 녹여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뭐 정치 입문하고 나서 마음고생 많았죠. 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당을 그 보수 정당 쪽에서 진보 정당으로 옮겨가지고 옮겼죠. 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저는 또 활발한 활동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맞아요. 당시에 그 의원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네. 의정 활동 열심히 한 의원으로 뽑혔죠. 사실 국회에서는 거의 뭐 그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네, 출석률 하며 거의 법안 발의. 일단 이게 네. 참 희한한 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 출석률 100%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건 칭찬거리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일단 출석만 하면은 아, 맞아요. 칭찬이야. 왜냐면 다들 출석을 안 해. 그렇죠. 국회의원은 출석을 안 해. 맞아요, 그러면서 돈은 맞아요. 다 받아가. 그렇죠.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못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도 있었잖아요. 예. 아무튼 제가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법률 쟁점으로 학생들 간에서 뭔가 이슈가 없을까 짧게 보면 라고 하나. 찾아보니까 예.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 그거를 그냥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있었어요. 아 이게 그냥 논란이 아니라 결정이 난 건가요? 네,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 진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자발적인 마음으로 교무실을 청소하는 학생도 있나요? 그게 자발적으로 하려면 뭔가 거기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에는 봉사활동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점수를 주면서 뭐 봉사활동 다른 데 나가서 하느니 학교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한테 시키는 거는 괜찮지만 강제적으로 여기를 배정을 해서 이렇게 청소를 시키는 거는 이거는 교육적이지 않다. 그래서 인권 침해다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굉장히 이제 또 학교나 뭐 교총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발이 컸어요. 이것도 반발이 교육 컸어요?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지. 교무실 청소도 예, 왜냐하면 교육이다. 넓은 의미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뭐 교장실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 한 명만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그런 활동 영역,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청소를 강제시키는 거는 이거는 어떤 교육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소 용역이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봉사활동 점수를 주던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해야지라고 결정을 내렸죠.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예. 세상에 우리 때는 당연하다고 맞아요. 생각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 아니 근데 교무실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교사 화장실 청소를 한 학기 동안 했었는데 그런 거는 인권 침해가 아닌가.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예. 이거는 화장실은 더더군다나 교육적인 공간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아주 전혀 교육적인 시대가 공간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정말 알겠습니다. 시대가 완전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청소하기 싫은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법률적으로는 타안까지 사실 이게 헌법 학생이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야 똑똑하다. 나는 멍청하게 교사 화장실을 내가 청소를 그 한 학기 동안 했으니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똑똑하네요. 예. 전 그 맞는 방법 같아요. 네. 맞는 방식이고 맞는 변화 같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 네, 헌법 10조. 자, 오늘은 김윤석 유아인 주연의 2011년도 작품 영화 완득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돌발퀴즈 정답 알고 계시죠? 2번 미래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역사 코너죠. 선신 교수 박강일 작가 모시고 역사 속의 불교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이승철의 긴 하루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내일 아침 11시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시작된 내